토트넘이 FA컵 32강에 무사히 진출했지만 그 과정은 기대와 달리 험난했습니다. 64강 상대는 오브리그 팀으로 경기장은 레트로한 분위기의 시골 구장이었습니다. 마치 동네 축구 이벤트에 초청된 듯한 가벼운 분위기였으나 경기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토트넘 선수들은 예상 밖의 고전을 면치 못했고 감독마저도 팬들의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결국 연장전까지 이어지며 선수들의 체력 소모는 극심했습니다. 이러한 경기력에 팬들의 비난이 거세진 이유는 다름 아닌 일정 때문입니다. 만약 다음 경기가 일주일 뒤라면 몸을 푸는 정도로 여길 수 있었겠지만 불과 4일 후에 아스널과의 리그 빅매치가 예정되어 있어 어떤 계획도 꼬여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천신만고 끝에 32강에 오르긴 했지만 이번 승리는 절대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런던 다른 구장에서는 진정한 전쟁 같은 경기가 펼쳐지고 있었으니까요. 이번 FA컵은 잉글랜드 축구 팬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축구 팬들에게 FA컵의 가치는 단순한 승패 그 이상입니다. 토트넘에게는 이번 32강 진출이 씁쓸한 교훈을 남겼고 그 여파는 다음 경기에까지 이어질지 지켜볼 일입니다. 64강에서 아스날과 맨유가 운명적인 맞대결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팀 모두 여유로운 상황과는 거리가 멉니다. 아스날은 핵심 선수 사카가 빠진 공백을 메우지 못한 채 승점을 잃어가고 있으며 동시에 챔피언스리그 준비까지 병행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반면 맨유는 리그 13이라는 굴욕적인 순위에 머물며 FA컵에서도 중도 탈락의 위험을 떠안은 채 이 경기에 임했습니다. 사실 맨유 입장에서는 FA컵보다는 주중 사우샘프턴과의 리그 경기에서 반등을 노리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5만여 명의 관중이 꽉 찬 아스날의 홈구장은 그 어떤 팀도 경기를 가볍게 여길 수 없게 만드는 압도적인 분위기를 자랑했습니다. 양팀 모두 승리에 대한 의지를 담은 라인업을 선보였습니다. 아르테타 감독은 이미 아무린 감독에게 한 차례 패배를 경험한 적이 있었기에 이번 경기는 더욱 각별했을 것입니다. 아스날은 초반부터 맨유를 몰아붙이며 경기의 주도권을 장악하려 했습니다. 맨유의 현재 수준은 거의 스포르팅 리스본과 비슷하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양팀 간 격차는 경기 초반에 뚜렷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반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경기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전술만 다를 뿐 한쪽이 우세하다고 보기 어려운 팽팽한 양상이 이어졌습니다. 슈팅 기록만 봐도 아스날 4개, 맨유 3개로 박빙의 승부를 펼치며 긴장감을 높였습니다. 이 경기의 결과는 단순한 승패 그 이상입니다. 두 팀 모두 현재의 위기를 딛고 도약할 발판이 될지 아니면 더 깊은 수렁에 빠질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FA컵 64강, 그 치열한 전투의 끝은 과연 누구의 승리로 기록될까요? 옵사이드 골 논란이 있었지만 경기 결과는 그저 비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초조해지는 쪽은 누구일까요? 바로 아스날입니다. 아스날은 토트넘이 FA컵 경기에서 연장전까지 치렀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빠르게 승부를 내고 토트넘전을 준비하려 했지만 맨유의 끈질긴 버티기에 번번이 막혔습니다. 결국 후반 7분 맨유의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선제골을 터뜨리며 분위기를 뒤집었습니다. 하지만 냉정히 말해 토트넘 입장에서는 누가 승리하든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 팀이 치열한 접전을 벌이며 체력을 최대한 소모하고 가능하면 연장전까지 가기를 바랐을 뿐이죠. 그런데 맨유가 그런 바람을 또 충족시켰습니다. 후반 경기에서 달로디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하며 맨유는 더욱 불리한 상황에 몰렸습니다. 당시 아스날 팬들은 승리를 확신하며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맨유가 퇴장 이후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은 그들의 기대를 더 부풀리기에 충분했습니다. 맨유는 퇴장 후 제대로 두들겨 맞았습니다. 아스날은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며 맨유를 몰아붙였고 연장전 끝에 결국 승리를 가져가는 듯한 모습으로 경기를 장식했습니다.
이날 경기는 단순한 FA컵 경기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두 팀 모두 체력 소모가 극심한 혈투를 벌이며 다음 경기 준비에 큰 과제를 남긴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망할량이스가 득점에 성공하며 1대2가 되었습니다. 아스날은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추가 골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며 경기를 이어갔습니다. 마치 토트넘과의 경기처럼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결국 이기겠지라는 믿음이 있었죠. 그때 아스날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페널티킥이 선언되었고 선수들은 뒤엉켜 큰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판정에 대한 불만으로 선수들이 격렬하게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면은 정말 오랜만에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맥과이어는 하베르츠에게 사기꾼이라고 소리치며 분위기를 더욱 험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6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상황은 빅매치에서 흔히 볼 수 있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나 VAR 시스템 도입 이후 주심의 판정 후에도 기술을 통해 다시 확인하는 시스템이 자리 잡으면서 선수들 간의 충돌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A컵 16강에서 벌어진 이 경기는 그야말로 클래식한 매치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번 FA컵 경기를 통해 팬들은 이 대회가 이렇게 중요한 경기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결승전처럼 치열하고 박진감 넘치는 경기였으며 그 자체로 FA컵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스날이 원하는 대로 경기가 풀릴수록 토트넘에겐 더욱 불리한 상황이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끝났다고 생각되는 순간 1,400억 원의 외대고르가 페널티킥에서 실축하며 맨유에게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 덕분에 맨유는 기사회생하게 되었고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후반까지 버티며 정말 대단한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맨유는 그 자체로 토트넘을 도와주었고 경기는 연장전까지 끌려갔습니다. 연장전이 시작되며 많은 이들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맨유의 미션은 여기까지였고 아스날과의 승부에서 핑계를 댈 여지가 없어진 토트넘은 더 이상 흔들림 없이 경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10명이 싸우는 맨유가 예상과 달리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아스날은 후반부터 연장까지 총 20개 이상의 슈팅을 시도했지만 맨유는 이를 모두 견뎌내며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영화 별표 리얼스틸 별표에서 주인공 로봇이 끊임없이 반격하는 장면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결국 승부차기까지 가게 되었고 두 팀은 이제 대등한 입장에서 맞섰습니다. 이 경기는 단순한 16강 경기를 넘어 팬들에게 짜릿한 긴장감을 선사하며 FA컵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아스날이 실수를 거듭하며 승부차기에서 또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였고 그 틈을 타 맨유는 원정에서 10명으로도 아스날을 제치며 FA컵 32강 진출이라는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13위의 맨유가 아스날을 FA컵에서 가장 많이 탈락시킨 팀으로 기록되었고 이는 FA컵의 후끈 달아오르는 열기를 더욱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32강 대진 추첨이 있었고 아쉽게도 이제 토트넘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토트넘은 아스톤 빌라와의 원정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이 경기는 2월 8일에 열립니다. 그 시점에는 리그와 카라바오컵 4강 2차전 그리고 유로파리그 플레이오프까지 연달아 진행되어 쉴 틈 없이 바쁜 일정이 이어지게 됩니다. 32강조차 쉬지 못하게 된 토트넘에게는 고된 일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토트넘은 지난 시즌 32강에서 맨시티와 맞붙었죠. 첼시가 브라이튼과 대결하는 대진도 있지만 32강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경기는 토트넘의 아스톤 빌라전이 될 것입니다. 반면 맨시티와 리버풀은 상대가 누구인지도 모를 정도로 비교적 쉬운 경기를 치르게 돼 부러움을 자아냅니다. 맨유는 아스날을 넘고 이제 레스터시티와 맞붙게 되는데 이 경기도 운명의 장난 같은 경기로 다가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반니스텔로이가 맡고 있기 때문이죠. 이번 FA컵 32강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예측할 수 없는 대결이 펼쳐질 것입니다. FA컵에서 토트넘은 예상 외의 복잡한 논란 속의 경기를 진행했습니다.
앙제 감독이 주전급 선수를 대거 기용하며 경기에 임한 가운데 많은 이들이 이 경기를 중시하는 감독의 선택을 의문시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경기라고 느낀 것은 감독뿐만 아니라 선수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토트넘이 오브리그 팀과 경기를 치른 후 가장 큰 화두는 바로 베르너를 기용했느냐는 점이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양민혁을 넣었어야 했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사실 베르너의 기용은 많은 이들에게 굴욕적인 장면으로 기억되었습니다. 첫 번째 하프타임에서부터 그저 평범한 경기였지만 후반에도 그대로 투입되며 오브리그 팀 선수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스포츠에서 모든 일이 예측대로 흐를 수는 없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아스날의 경우 하베르츠의 부진과 에데고르의 페널티킥 실축이 있었기에 예상과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오브리그 팀이라지만 테머스는 홈에서 무패를 이어가고 있는 팀이었기에 그 누구도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결국 FA컵이 주는 압박감 속에서 토트넘은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팬들의 목소리와 논란 속에서 이번 경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고 중요한 경기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번 경기는 토트넘에게 매우 까다로운 시험이었습니다. 다른 팀들 역시 테머스 경기장 인조잔디에서 어려움을 겪었죠. 실제로 포로마저도 킥 정확성이 많이 떨어졌고 존스는 패스조차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비록 평점 8점을 받았다고 해서 그가 제대로 두둔되어선 안 됩니다. 그의 높은 평점은 사실 연장전 마지막 골을 넣었기 때문이지 전반적인 경기력을 반영한 결과는 아니었죠. 그래도 그라운드 환경을 고려할 필요는 있습니다. 인조잔디에서의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이미 인조잔디에서의 경험이 있었고 그 덕분에 제대로 그라운드를 휘저을 수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팀의 중심을 잡아주자 공격은 원활하게 풀렸고 그가 있어야만 토트넘의 경기가 살아났습니다. 이게 바로 팩트입니다. 최근 해리 케인은 프랑스와의 인터뷰에서 손흥민이 자신의 커리어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습니다. 손흥민은 때로는 내려와서 찔러주고 언제든지 역할 변화를 통해 공격에 다양한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만큼 손흥민의 존재가 팀에 미친 영향은 대단했죠. 이제는 내가 축구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서 비슷한 조합을 찾는 것도 가능해졌다고 한 축구 전문가의 말처럼 손흥민은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로 팀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넴에서는 자말 무시알라와의 조합이 잘 맞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에 손흥민과의 케미가 떠오르죠. 그동안 가장 저평가된 선수라고 평가받았던 손흥민. 7년 전부터 그 잠재력은 이미 드러났지만 최근 들어 32살이 되면서 득점이 줄었다고 해서 온갖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스피드만 월드클래스라는 말은 이제 그만. 손흥민의 골 결정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쏘리, 이번 아스날전에서 그걸 보여줬으니까요. 지난 시즌 아스날전에서 멋진 골을 기록했던 그 손흥민, 이번에도 파이팅 넘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손흥민은 여전히 월드클래스입니다. 그가 32살이 되었다고 해서 그가 갖고 있는 축구 실력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성숙해지고 더 큰 경기를 위해 준비된 선수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흥민.